비례정당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전국구 분명히 합법적으로 군소정당목으로 해난 비례정당을 싹 쓸어 가버린 거야. 정말 당을 만들다가 그 와중에 그게 없어졌죠. 그래도 내 말 한마디 안 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기호 정하는 거 이거 봐. 이 꼴 좀 봐. 이거를 명색이 사법고시반 법원장들이 이런 불평등을 불공정을 모를 리가 있나? 이게 뭐야? 페어니스.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법관들 잘 들어. 이게 뭐예요? 공정. 공정. 무슨지 알죠? 이거는 이 공정과 달라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예요? 이 공정은 공정가. 공정가격. 그래 안 그래? 공정. 딱 정해놓은 가격. 맞아 맞아. 공정. 세율. 공정한 세율. 그래 안 그래? 정해놓은 가격이라. 이거는 공정은 이거는 페어니스예요. 페어니스는 공평과 공평, 이 평등과 일치하는 거야. 평등도 페어니스니까. 그러면은 이 공정한 선거를 중앙선관위의 법관 출신들이 거기에 현직 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야. 그래서 그 법관들이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입법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법기관을 컨트롤해서 바로 잡아줘야지. 고발을 해야 돼. 비례정당을 만든 걸 중앙선관위가 그때 고발을 하지 않았어. 고발 인정 안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 비례정당인 줄 알면서 도장을 탁 찍어준 자, 내가 대통령 되거나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되겠지. 만나게 되겠지. 신인이 그 이름을 외우고 있어. 언젠가 나를 보게 돼. 언젠가 나를 만나게 돼 있어. 비례정당의 접수된 걸 도장을 탁 찍어준 자. 중앙선관위원회. 아무리 입법부에서 나쁜 조건을 만들어내면, 불법을 만들어내면 중앙선관위가 통제를 해줘야 돼. 당연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페어니스가 아니에요. 이건 공정해서, 이건 불공정이에요. 당신들 입으로 군소정당목으로 전국구 이렇게 주기로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비례정당이요? 그거를 그냥 상대방 야당에서는 맹비난하더니 자기들도 설렁뚱땅 안 되겠다. 전국구 저쪽에서 다 뺏긴다. 우리도 만들자. 뻔뻔스럽게. 국민들은 그걸 보고도 또 이번 선거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 잘한다. 대한민국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한 허경영이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용기 있게 했다는 거 영원히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의 권리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투표권이야. 이 투표권을 미른 유른에 쏘가지고 미른 유른 N이 URON인데 뭐 쓰는 게 틀리게 써놨나? 미른 유른에 쏘가가지고 그냥 자꾸 나오는 게 1번, 2번만 나오니까 허경영이가 시장 나왔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광고비도 안 들어가고 계속 텔레비전 정책도 나오고 뭐 토론도 하고 막 이거는 정말 불공정하기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선거하면서 무대에 가서 춤추고 했지만 이거는 비극의 춤이요. 정말
미국의 권총, 미국의 권총이 있잖아. 미국 사람들이 권총을 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놈이 있으면 가서 쏴버려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래. 그 미국에서는 약속 안 지키면 그냥 죽음을 각오하잖아. 그렇잖아. 이거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기를 소지 안 하니까 사람 가치에 대해서 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아주 무조건 훼손시켜버려. 그리고 저놈한테 약을 올리고 저놈을 괴롭혀도 지가 뭐 권총이 있냐 뭐가 있냐 이러죠. 미국 사회에서 그런 놈이 있으면 설거문이 옆에 가서 쏴버려. 출근하는데 집 앞에 있다가 멀리서 탁 쏴버려.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 정의는 권총이야.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말이야 사람들이 양손하고 착하니까 국민을 아주 그냥 뉴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울 효과로 선거를 다 해버려 미리. 무슨 말인지 알죠? 선거가 끝나기 전에 표가 이미 다 몇 석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졸도해.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표가 우리는 몇 석이야 이 소리가 나와. 어디에선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거가 도대체. 내 표는 어디로 달아놨어? 이해갑니까? 내가 여러분 기가 절거라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정신 차려야 돼. 중앙선관위 정신 차려야 돼. 5대 독재 시대 때처럼 지금도 그 사람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만 따라가나? 통제해야 돼. 당신들 말이야. 왜 접속 순위는 추첨을 하고 기호는 추첨 안 하는 거야? 저 꼴찌가 시장이 될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누구 당신은 어떻게 알아? 어때도 당신들 국회만 오면 무조건 대통령 되나? 맞아.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첨하세요. 기호. 그래 안 그래? 기호에서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야. 기호에서부터 평등권이 사라져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선거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 가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해.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정을 들이겠어? 이렇게 룰이 깨져버리고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 룰을 만드는 이런 나라에 여기에서 붙어 있다가 이거 어떻게 되겠나? 저거 올려봐. 저거 올려봐라.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번 올려봐. 여기 올려봐. 오직에서 뭐 오마이뉴스가 허경영을 올렸겠어. 그 오마이뉴스가 내 편을 드는 신문이 아니야. 한겨레 신문. 제목 전 허경영 뽑으려고요. 이게 오마이뉴스 제목이야. 여기 뉴스 네이버에 나오지? 오마이뉴스. 여 봐. 오마이뉴스 맞아 안 맞아? 여기 오마이뉴스라고 여기 적혀 있지? 오마이뉴스. 여기 보면 요게 OH가 O야. 마이 뉴스. 뉴스는 뭔지 알죠? 오마이뉴스죠? 전 허경영 뽑으려고요.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해진. 앞으로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게 민주당 한나라 한겨레 신문이야. 오마이뉴스가 한겨레 맞죠? 아니 한겨레 신문에서 왜 선거 끝나자마자 전 허경영 뽑으려고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강주 출신 군대 후배와의 대화야. 그 사람은 서울 사는 서울 박탈 가면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올려봐. 이 더불어민주당 일어났고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이 발표하고 있죠? 이것도 올려놓고 밑에 봐요. 자, 왜 이래? 공동 취재 사진이야. 그죠? 군대 후임과의 대화. 오랜만에 군대 후임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녀석과는 저녁 이후로도 명절과 생일에 맞춰 꾸준히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메신저가 오늘이 마침 거의 생일이라고 가르쳤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군대 선임이건만 고맙게도 후임은 이번에도 반갑게 나와 나의 생일 축하를 받아줬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그래, 형님은 잘 살고 계십니까? 군대 선배야. 근데 군대 선배는 서울 사람이고 이 동생은 강주 출신이야. 강주 조선대 출신이야. 여기 나와 있어. 후임은 고향은 전라도 광주다. 대학은 강주 조선대. 우리가 군인이었던 2000년은 지금 나이가 40 몇 살이야. 2000년에 군인이었고 지금 20년 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있대. 2000년 출신, 군인이었던 2000년은 출신 지역 때문에 심한 차별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유독 부산 출신이 많았던 소대에서 녀석은 문화적으로 조금 힘들어했다. 강주 출신이 부산 출신이 많은 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소대에. 나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챙겨주던 고참이었다. 이 사람 서울 출신이야. 그 고참이니까 후배, 저 강주 후배를 챙겨줬어. 덕분에 녀석과 나는 2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후임은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차별에는 민감한 편이었다. 녀석은 대부분 해외에서 일을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접 살림을 강주가 아닌 울산에다 차렸는데 이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도보다는 경상도 사람으로 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후임의 생각이었다. 강주 사람이 주소지를 울산으로 해놓고 울산에 가서 사는 거야. 왜? 그 어린애가 호적이 경상도가 되는 거야. 그 애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아직도 출신을 못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전라도 경상도를 없애. 전경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전경도를 합쳐버려요. 도가 안 바뀌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경전도. 알겠죠? 우리나라는 행으로 잘라, 행으로. 사과 자르듯이. 맞아. 이래나면 아니,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전경도 출신이요. 그럼 저 남쪽이구나. 그럼 부산이에요, 광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때는. 맞아. 부산이 가까워요, 광주가 가까워요? 이렇게 묻는 거지. 좋잖아. 같은 도 사람이 돼버려. 이거 왜 애들을 갖다가 부산 사람이다, 강주 사람이다, 이거 이러면 되겠나? 이거 안 돼. 그래서 내 공약에 들어있죠? 동서로 섞어버린다고. 충청도, 강원도를 합쳐서 충강도. 충청 남북도가 다 충강도가 돼버려요. 강원도하고 합쳐서. 인구가 적으니까. 전경도, 경전도, 충강도. 도가 3개야.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로 바뀌어. 경기도 전체가. 그럼 내가 이 행정구역을 언젠가 누군가 따라 할 거예요. 또 누가 따라 할 거예요. 알죠? 오죽하면 전라도보다는 경상도 사람으로 크는 것이 훨씬 애한테 유리하게 된다는 게 후임의 생각이었대. 그래서 이 사람은 강주에서 안 살고 울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런 후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서울 출신이 내가 그의 상처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그가 나의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에 반항했다. 요 맨 위에 올려봐요. 이 강주 학살자의 후예라는 말이 여봐요. 자, 봐 여기. 그래, 형님은 잘 살고 계십니까? 뭐 그럭저럭 서울시장 오세훈 된 거 빼고. 오세훈 된 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오세훈이 시장 된 거 빼고 그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그럴듯요. 형님은 아직 여당 쪽이죠. 여당이기보다 반야당이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이거 봐. 국민의힘을 강주 학살자들의 후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국민의힘에는 표 안 준다 이 소리야. 보수 정당에는 후임의 고향은 전라도 강주다. 대학은 강주 조선대. 우리가 군인이었던 2000년은 출신적으로 심한 차별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다. 유독 부산 출신이던 나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챙겨주던 고참이었다. 덕분에 녀석은 2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올려. 후임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차별에 민감한 녀석은 대부분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신접 살림은 강주가 아닌 울산에다 차렸는데 이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다.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런 후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서울 출신이 내가 거의 상처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나의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에 반응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는 허경영 뽑으려고요. 이게 제목으로 뽑은 거야. 오마이뉴스가
민주당하고 가까운 이 그쪽 신문이, 한겨레 신문이 허경영 이거를 제목으로 뽑았어. 저는 대선 때는 허경영 뽑으려고요. 강주 사람이 자기들 당을 그쪽에 있는 당을 안 찍고 허경영을 찍겠다. 농담이지. 설마 요즘 사회적 박탈감이 커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허경영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동생도 경기도 사는데 결혼하면서 정부 말 믿고 집 안 샀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저도 순진해서 동생 편 들어주고. 할 말이 없었다. 차마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은 뽑을 수 없으니 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일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게 200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맞아.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최하 15%는 나와야 돼. 내가 국회의원 선거 때 당하고 또 이번 총선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고 백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내가 이 꼴들 쳐다보기 싫어서 백궁으로 가보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없었다. 차마 강주 학생 후예들을 뽑을 수 없으니 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생각 그대로 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게 202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내 찍은 사람 제법 있겠죠?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 그래도 이게 양심적인 편집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시장 선거 때 여당도 야당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우리는 내 공약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정치만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절대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난 대통령 안 해. 나는 남의 어머니가 기하게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기하게 키운 남의 자식 집 받고 나 대통령 안 해.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대화를 선거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지. 절대 내가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상대 후보를 야 너는 뭐야 넌 물러나야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 나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지난번 보궐 후보들 토론 때도 내가 주어진 10분 동안에 5분 동안 그 사람들 칭찬해 줬어. 맞아. 맞습니다. 에? 맞습니다. 어디 갔노 이거 걸 도깨비 같이 사라졌네. 야 이거 왜 없어졌노? 올려봐. 이거 키워봐. 서울 사람들은 모두 부자 됐다. 허탈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내게 후임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나저나 형님 좋으시겠네요. 왜? 서울 집값 무지하게 올라서 부자 되셨잖아요. 집도 없는데 무슨 더 가난해졌지. 서울 사는 사람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냐 못 사는 거지. 돈 없어. 여기 지방 사는 사람들도 대출 최대한 당겨서 사가지고 부자 됐는데 아이고 아쉽네요. 한턱 쏘라고 하려 했는데 아주 그 군대 선후배 간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재밌네. 아찔했다. 후임의 생각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 듯했다. 현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 서울 집값을 보면서 집 없는 서울 사람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다면 서울 바깥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뭐든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서울공화국에서 그들이 지지할 만한 대상은 없었다. 맞죠? 허경영.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 정부. 과연 이런 현실에서 이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메시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부동산 민주당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 올려봐. 또 올려봐. 여당의 이번 4.1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 분석은 여기저기 넘쳐난다. LH 부정부패 시작해서 2030 2030 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 코로나19 백신 논란,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등등 모두 현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을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노동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불패 신화를 쓰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니 집값이 1, 2억 원 훌쩍 뛰었다는 보도 앞에 과연 누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겠죠? 소위 영끌에서 집을 산 20, 30대부터 남은 건 집 한 채밖에 없는 60, 70대까지 집주인은 하루아침에 1, 2억 원을 앉아서 벌어도 세금이 많아졌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그 허탈함과 좌절감에 분노를 느끼는 현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아직 공안 메아리일 뿐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는 여전하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을 풀겠다는데 메시지로 오시온 후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띄워놨다. 도대체 국민은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란 말인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이유이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왜 위험하냐? 허경영이가 나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강조 학살자들 후예에게 표를 줄 수 있냐고. 그럼 차라리 허경영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것이 요즘의 민심이다. 이거 어디 신문이에요? 오마이뉴스죠? 오마이뉴스는 한겨레는 아주 어느 쪽인지 알죠? 그런데 왜 허경영을 다룰까?